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기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오늘은 메이저 언론과는 다른 정확한 중국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전병소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저기 전기가 없어, 그러니까 전력을 생산을 못해서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건지 안 줘서 안 들어오는 건지 막 이렇게 되게 궁금했는데, 제가 그냥 크게 봤을 때는 발전의 문제가 아니라 송전의 문제인 거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줬는데 지방정부가 그 가이드라인을 못 맞춰서 갑자기 분기별로 맞춰야 되는데 안 되겠다 이러면서 맞춰야지, 그래야 나도 승진도 하고 이렇게 되지, 이거 못 맞추면 나 승진 못 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이제 송전을 갑자기 일방적으로 이렇게 단전을 시키면서 이런 큰 사달이 난 것 같은데, 공무원 마인드라고 하기에도 뭐하고 좀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중국의 전력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 인재가 맞아요. 그래서 천재가 아니라 인재인데, 거기 이제 내재되는 것이, 첫 번째는 이제 사회주의 계획 경제에 이 내재적인 문제가 하나 드러난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의 인사 시스템의 문제가 늘어난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는 무슨 호주에서 석탄을 수입 못해서 난리가 났고, 이제 이게 발전소 가동을 못해서 문제가 생겼다, 이러는 것들은 조금 너무 이제 단편적인 거를 전체로 확대해서 가는 거고. 자극적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소장님 덕분에 공부를 한 거지만, 중국의 석탄이 90% 정도가 자국에서 나고, 호주산이 수입분의 한 34% 정도 됐던 걸, 이제 그걸 원래 수입을 안 한 건 맞고, 대신 인도네시아랑 러시아에서 수입을 더 많이 늘려갖고, 조금 이제 수입량 자체는 준 건 맞지만, 이 석탄 때문에 전기를 뭐 이렇게 못하거나 그런 건, 그러니까 발전을 못하거나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냐면 시진핑의 연설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시진핑이 유엔에서 뭐 트럼프가 하도 뭐 개판을 쳤으니까 거기서 항상 우아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인류 운명 공동체고, 우리만 먹고서 아메리카 퍼스트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인류와 같이 살아야 된다. 이제 이걸 계속 얘기를 했고, 거기서 이제 바이든이 집권했을 때 이제 바이든하고 우리는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경쟁할 것은 경쟁한다. 그래서 협조할 게 뭐냐 그러면, 바이든이 이제 크게 떠들었던 게 기후협약, 그 다음에 이제 탄소 중립이죠. 네. 그래서 중국도 그건 우리 협조할게. 그래서 시진핑이 탄소 중립, 이제 뭐 기후협약 우리가 가입하고 우리 잘 지킬게라, 이렇게 이제 선포를 했죠. 근데 문제는 이제 2020년 4분기, 여기 이제 중국은 매년 한 3% 정도 이 단위당 에너지 절감 목표를 세웠어요.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마이너스 13.5% 정도를 가야 되는데, 작년 연말에 이게 2020년 4분기에는 마이너스 3%가 아니라 거의 0%를 갔어요. 못 줄였다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러면 2021년이 첫 번째로 이제 시진핑 주석이 세게 얘기해서 이걸 지켜야 되는데, 첫 해부터 이게 못 지키게 될 위험이 예상한 거죠. 그래서 이걸 마이너스 3을 줄여야 되는데 0이나 1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분기별로 이 각 성 단위로 에너지를 얼마나 썼는지를 체크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2, 4분기에 이걸 이제 이 마이너스 3% 정도를 맞췄어요. 근데 마이너스 3%를 맞췄는데 31개 성 중에서 9개 성이 못 맞춘 거고, 10개 성이 2개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1개만 맞춘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제 문제가 되냐 그러면, 이게 정치 일정과 관계가 있는데, 내년에 중국은 2022년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요. 그래서 당대회를 중국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시진핑 상기 정부가 내년에 시작이 돼요. 근데 중국은 장관이 한 번 되면, 우리는 뭐 시도 때도 없이 가르치지만 중국은 장관이 한 번 되면 5년 동안 사망하지만 않으면은, 그리고 뭐 부정부패 얼마 안 되면은 5년을 가요. 그래서 5년 만에 모든 내각을 다 바꾼다고 봐야 돼요. 그럼 그 후보가 누구냐 그러면, 지방성에 있는 이제 당석이 성장들이 중앙으로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돼요. 시진핑도 원래 지방성에 있다가 들어온 거죠.
상하이 당석을 했죠. 그래서 이번 이 2021년의 경제 성과는 2022년에 중앙으로 올라가냐 못 올라가냐에 아주 결정적인 인사평가가 돼요.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유엔에 가서 떠들었고 전 세계에다 선포했고 그런 걸 이번에 못 맞췄다. 딴 걸 아무리 잘하더라도 이걸 못 맞추면 이것은 승진의 기회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3, 4분기에도 이 수치를 점검을 해서 점수표를 발표를 해요. 그러면 이게 달성을 못한 데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걸 맞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뭐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에너지를 절감하려고 하면 산업 구조를 바꿔야죠. 에너지 다소비 산업을 줄이고 에너지 저소비 산업을 육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절감 기계나 장비나 시설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5년, 10년 걸리는 일이잖아요. 근데 당장 다음 분기에 이걸 맞추려고 하니까 아주 간단하게 쓴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에너지 소비가 많은 철강, 화학, 시멘트, 화학, 알루미늄, 석탄 이 5가지 업종의 생산을 이것을 감산 명령을 내린 거예요. 정말 그냥 그 기업에다가 덜 만들어라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윈난성 같은 경우는 화학 제품은 7, 8월 달 평균에 10%만 9월 달에 만들어라. 그 90%를 줄여버린 거죠. 그러면 에너지는 당연히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거의 모든 문제가 된 성들은 이런 조치를 하다 보니까 대량의 감산이 나온 거예요. 철강, 화학, 시멘트, 알루미늄 이게 감산이 나오니까 이게 지금 원자재 가격에 폭등을 불러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중국은 발전소 이제 화력 발전이 뭐 7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석탄을 이걸 안 캐면 화력 발전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석탄을 이걸 감산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석탄이 부족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석탄 가격이 지금 역대 사상 최고로 올라갔고, 근데 그것만 해갖고서는 이거 숫자를 못 맞출 것 같으니까 뭘 하냐면 더 화끈하게 한 거는 발전소에서 전기를 안 보내버리는 거죠. 송전 자체를 그냥 제한을 하는 거죠. 제한 송전을. 그래서 이제 제한 송전을 어디 하냐 그러면 빨간 색깔이 들어온 그 성지역에서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도시가 예를 들면 포항, 이 포스코 있으니까. 포스코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포항시 전체에다가 제한 송전을 해버린 거예요. 와 정말. 그래서 이제 뭐 가로등이 없고 이제 도시가 깜깜한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놓고 보면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그런 외부 요인보다는 안에 내부적인 요인이 강하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문제는 결국은 9월 말이 되면 평가를 하게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무리한 수를 썼기 때문에 숫자는 낮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4, 4분기에는 이제 숫자를 맞췄기 때문에 감산 조치라든지 제한 송전을 이제 풀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발개위도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통제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경제기업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중국 안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두면 사고가 커지죠. 그래서 이 기준을 바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각 성별로 점수를 매기던 거를 제가 볼 때는 가점 방식을 바꾸는 거죠. 국가 전체적으로 관리하자. 그래서 빨간색이 나온 때는 얘들은 죽었다 깨도 마이너스 3%를 못 맞춰요. 그럼 너는 마이너스 1.5%만 낮춰라. 그리고 그 대신 지금 이제 20개 지역, 얘들은 이제 그걸 다 맞힌 지역에 대해서는 너는 3%였지만 0.5% 더 줄여라. 3.5, 뭐 4.5. 요렇게 이제 성간의 재배분을 하게 되면 이 토탈리로 마이너스 3을 맞출 수가 있죠. 그러니까 31개의 성을 다 31개 성마다 3%씩 다 낮춰라고 그랬던 걸 31개 성에서 너는 그래 뭐 예를 들면 포스코가 있으니까 너는 그래 한 못 맞출 것 같아. 그렇죠. 너는 그대로 두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저희 고향처럼 농사 짓는 데는 전기 크게 많이 안 쓰니까 너는 조금 더 많이 낮춰.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전체 평균은 3% 정도로 맞추겠다. 그래서 4, 4분기에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얘기하는 뭐 원자재 가격 폭등, 제한 송전, 생산의 이제 무리한 감축 이걸 피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4, 4분기에는 지금 같은 상황이 대폭 풀어질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되고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특히 중국은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석탄, 철강, 시멘트,
화학 주가들이 무지하게 좋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철강주가 좋았던 이유는 바로 그거라고요. 그러나 이게 지속될 수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해프닝 같은 사안이고 그 철광석이 없어서 석탄이 없어서 한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제한이기 때문에 이 인위적인 제한만 풀어버리면 바로 정상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있는 철강이나 화학이나 뭐 석탄 가격의 고점 행진은 이건 꼭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 중국의 이런 감산 이제 제한송전의 수혜주들은 조심해야 되는 것이지 가격 상승이 올라타면은 오히려 큰 리스크를 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 저희가 그냥 제가 얼핏 생각하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그 무리하게 하면 오히려 인사 고가를 받거나 이런데 더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집에 전기를 안 넣어주는 그러니까 지방성장 이런 사람들이 더 높은 것으로 승진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국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나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 생각을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인사 고가는 기준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 예. 그걸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네. 갑자기. 근데 지금 만들어진 인사 고가 시스템 하에서는 환경에 관한 배점이 있는 거죠. 그걸 갑자기 환경 배점은 배제를 하고 생산 배점이나 이런 걸로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인사 일관성이 없어지기 네네.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인사 고가의 대상자들의 경우는 지금 있는 기준에 이 적응을 하는 것이 맞지 그걸 정부 보고 바꿔라 인사권자한테 바꿔라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그 중국의 중앙 정부와 그다음에 지방성 간의 관계는 그러니까 중앙 정부가 시키면 지방성 무조건 그렇게 따라서 해야 되는 획일적인 이런 관계인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은 우리는 지방자치제를 하잖아요. 네. 뭐 중앙에서 뭐라고 그러더라도 지방성이 나는 못해. 뭐 보조금 줘 그러면 나는 안 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이 지방성의 당석이 성장은 이 중국의 이 공산당이 파견하는 거예요. 그 지방자치제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이나 실행 가능성은 무지하게 높은 거죠. 근데 이것이 문제가 위에서 내리는 오다가 잘못되면 이것이 전체가 다 망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은 중앙 집권적인 것이 좋냐 나쁘냐는 건데 이제 개도국 같은 경우는 우리도 그랬었지만 빠른 성장을 해야 되고 일관되게 뭔가를 이제 신속하게 하는 데는 이제 이런 시스템이 효율성이 높죠. 네네. 근데 그게 이제 뭐 사회가 다양해지고 이렇게 됐을 때도 맞냐? 그건 이제 아니고.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중앙 집권제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